일본이 사라지는 날, 그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속에는 소름 돋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온다. 이 문장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한 예언가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일본의 한 만화 코너에 조용히 놓인 책 한 권. 제목은 내가 본 미래. 표지부터 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이 만화는 작가의 초능력 체험기를 다룬 자전적 에세이 형식이었습니다. 작가 타츠키료는 자신이 꾸는 꿈이 미래를 예지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그 꿈 속에서 본 여러 사건들을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신빙성도 없고 그냥 공상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이어졌던 그날, 사람들은 다시금 그 만화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대재해가 온다. 그 후 이 만화는 일본 전역에서 회자되며 마치 봉인된 예언서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지만 누군가는 이미 작가가 어떤 통로를 통해 미래를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책에는 또 어떤 예언이 적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책 속에는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닥친다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작가가 수많은 꿈 중 단 하나, 날짜까지 정확히 적어둔 유일한 예언. 그녀가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경고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짜를 두고 일본 사회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맞췄다는 이력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만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궁금증이 동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가 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잊혀졌던 한 권의 만화는 다시 살아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날짜가 새겨졌습니다. 2025년 7월 5일. 과연 이 날짜는 전 세계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2011년 대지진 이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진짜로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국 작가 타츠키료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꾼 꿈,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그날에 대한 기억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21년에 출간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었습니다. 기존의 원고를 다듬고 몇몇 예언들을 정정하거나 보완했으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특별했습니다. 타츠키료가 수십 년 동안 꾼 수많은 예지 꿈 중 유일하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한 사건. 그녀는 이 날짜를 왜 이렇게 강하게 확신했을까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꿈속에서도 비현실적으로 생생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하늘은 붉게 물들며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뚜렷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이후 그녀는 수년간 그날이 진짜로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 꿈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대지진이 자신이 본 꿈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완전판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책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겁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한 번 예언을 마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도쿄일까? 요코하마일까? 2025년 7월 5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그날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퍼즐 조각은 단지 만화책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점점 더 현실 세계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그녀가 본 꿈은 시작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선명했고 심지어 색채와 냄새, 온기까지 느껴졌다고 하죠. 그날 밤 그녀는 바닷가 근처 고층 빌딩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도쿄인지 요코하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익숙하고 번화한 일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고층 빌딩이 비틀렸고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해안가 너머로 거대한 벽 같은 파도를 목격합니다. 그 파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이였고 마치 분노한 신이 도시를 덮치기 위해 손을 뻗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아이를 아는 부모,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는 노인, 차를 버리고 달리는 운전자들. 하지만 파도는 너무도 빠르게 다가왔고 그녀의 눈앞에서 도시 전체가 휩쓸리듯 사라졌습니다. 가로등은 쓰러지고 전철은 선로 위에서 뒤집혔으며 고층 건물은 마치 카드처럼 무너졌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엔 자동차와 선박, 심지어 컨테이너까지 뒤엉켜 있었고 하늘에선 정전으로 인해 도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이건 지진이 아니야. 쓰나미야. 도시 전체가 삼켜지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익사한 도시 위를 나는 헬리콥터. 그 안에서 사람들은 방송을 하듯 외치고 있었고 긴급 대피를, 수도권 전체 피해 발생, 동부 해안선 완전 침수 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 꿈을 접한 독자들은 단순히 무섭다는 반응을 넘어서 이건 실제로 올 수도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본 건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의 미리 보기였을까? 타츠키 료가 본 꿈은 단지 상상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과학이 예측하고 있는 현실의 그날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 지진학계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한 가지 거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열도 남동쪽 해저를 따라 길게 뻗은 해구지대입니다. 이 지점은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 판이 겹치는 곳으로 지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위험지대로 꼽히죠. 일본 정부와 학계는 이미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 70%에서 80% 확률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즈오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의 광역권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지카 지진이라는 또 하나의 공포가 존재합니다. 이 지진은 이름 그대로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강진을 말하며 정부는 만일 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소 수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도 기능마비,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타츠키 료가 꿈에서 본 장면이 바로 이 두 지진의 재난 시뮬레이션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물에 잠긴 수도권, 붕괴된 건물, 침수된 고속도로, 정전과 통신 두절. 이건 실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피해 시나리오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더구나 2020년대 들어 일본 해안에서 해수 온도 상승, 지각, 미세 변동, 심해 생물의 이상 행동 같은 여러 지진 전조 현상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만 과학과 예언이 한 점에서 교차하는 순간 사람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되었고 과학은 숫자와 지도로 재앙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개의 선이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을 향해 겹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가 본 건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지도였다. 일본 정부는 매년 지진 피해 예측 지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국 각 지역별로 지진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시뮬레이션한 자료로 국민들이 방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지도에서 수도권, 특히 도쿄 가나가와 시즈오카 일대가 항상 가장 높은 위험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 확률 70% 이상.
이 문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언제든 재앙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은 이 지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언론이나 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일본 정부는 한층 더 구체적인 피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시 일본 전체 사망자 32만 명 이상, 수도권 마비 기간 최소 수개월, 전력, 통신, 교통 시스템 붕괴, 경제적 손실 최대 1,400조 원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보고서는 조용히 웹사이트에만 업로드되고 공중파 방송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부 시민단체나 재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패닉을 막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침묵 속의 통제를 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타츠키료의 예언과 연결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만화에서 정부 발표보다 더 앞서 수도권 침수, 붕괴, 혼란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자료와 맞물리는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조용히 지도를 갱신하고 학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언젠가는 온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그 언제라는 질문에 단 한 사람만이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짜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그 지도를 다시 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현실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로. 시간은 흐르고 2025년이 시작되자 일본 사회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다시 회자되었고, 특히 완전판 만화를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후쿠오카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만화라고 생각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맞췄다는 사실이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생수, 식량, 휴대용 라디오까지 비축하고 있어요. 절반은 불안 때문이고 절반은 그냥 마음의 준비랄까요. 한편 일본 방제용품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정용 비상 대피 키트, 보조 배터리, 휴대용 정수기, 간이 화장실 등의 매출이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용히 자율 방제 훈련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음모론이나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꿈을 믿는다고? 그럼 난 어제 로또 번호 꿈꿨으니 1등이네. 이런 소문에 휘둘릴 시간에 차라리 보험이나 들어라.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 예언이 주는 불안감은 분명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일본 대형 기업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출장 일정을 미루거나 재택근무 전환 지침을 임시로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력회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혹시 모르니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물론 공식 문서로 남기진 않았습니다. 괜히 괴담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양극화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집안에 방제 가방을 쌓고 누군가는 여전히 뉴스조차 보지 않은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는 결국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2025년 7월 5일 오전 9시 12분. 일본 남부 해역에서 진도 9.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를 따라 동부 해안까지 확산되며 도쿄만 일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진동과 함께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건물이 아니라 신뢰와 질서입니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의 교통망이 붕괴되고 전기와 통신이 끊긴 도심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금융시장은 즉시 거래 정지 상태에 돌입하고 일본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 유동성 공급 계획을 가동하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자금을 해외로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셧다운되고 환율은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엔화 가치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 와중에 정치도 흔들립니다.
국가위기 대응회의는 열리지만 총리 관저는 접근 불가 상태. 내각은 분산되어 각 지역에서 따로 지시를 내리고 국회는 통신장애로 마비됩니다. 일본 국민은 혼란 속에서 정부의 발표보다 SNS나 외국 언론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접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대형 병원은 정전과 장비 손상으로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순식간에 물자가 바닥나며 도시 외곽으로 피난하려는 차량 행렬이 고속도로를 마비시킵니다. 물류가 끊기고 도심엔 사흘 만에 식량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보. 혼란한 틈을 타 도심 곳곳에서 약탈과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 자위대는 제한된 인력으로 구조와 치안 유지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지역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일부 주둔 중인 미군도 긴급 대응에 나서지만 동시에 동북아 지역 전체의 군사적 균형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입 계약, 동북아 안보 체계, 글로벌 공급망이 모두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2025년 7월 5일, 만약 정말로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그 충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바다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대지진은 한반도에도 크고 작은 파장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해양 쓰나미의 여파입니다. 일본 남동부 해안, 특히 도카이에서 간토 지역까지 발생한 지진은 태평양을 통해 대한민국 동해안까지 진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동해안의 바닷물 수위가 1m 이상 상승했고 포항과 울진 일대에서는 실제로 어선 피해와 해양시설 일부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예언에서 암시된 바처럼 거대한 쓰나미가 동쪽에서 일본을 덮친다면 그 충격파는 단지 바닷물의 높이 상승만이 아니라 해양 저류, 어장 교란, 연안시설 붕괴와 같은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 울산항, 동해항처럼 일본과 연결되는 해운항로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일본 원전의 피해는 한국에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 문제는 지금까지도 국제적 논란거리죠. 만약 이번 예언처럼 동일본 중심부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도카이 지역에 위치한 원전 3기, 가나가와 이바라키 인근의 핵시설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사성 물질의 이동은 바다의 흐름뿐 아니라 대기와 비를 통해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위기 시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감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반응 속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만약 방사능 유입에 대한 정보가 혼란스럽게 전달된다면 국민 불안과 생필품 사재기, 외출 기피, 대중심리 불안이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충격은 재난 이후 일본과의 교류 중단입니다. 일본과의 항공 노선, 여객선 운항, 관광 비즈니스 교류가 갑작스럽게 끊긴다면 부산, 대구, 제주 등 일본 관광 수요에 크게 의존해온 지역은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의 재앙은 결코 국경 너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건 곧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파도이자 사회적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 바다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로를 타고 올 수도 있는 위기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의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재난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처럼 가깝고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동시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웃국가가 됩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1차 대응 체계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해양재난 경보 시스템의 즉각 가동입니다. 쓰나미 가능성이 감지되면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동해안 전역에 빠르게 경보를 발령하고 연안지역 주민 대피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사능 감시 체계의 실시간 가동도 핵심입니다. 일본의 원전이 손상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센서와 대기 감시 장비를 총동원해 해류 이동, 경로, 오염 가능 지역,
비확산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보의 공백입니다. 국민들은 위험보다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무역 분야에서의 대응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재, 정밀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상수입선 확보 및 재고 확보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대기업은 이미 평상시부터 대체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심리 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SNS나 포털 등 실시간 정보 채널을 활용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안전합니다라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대응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비어, 사재기,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어 사회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산, 포항, 울산 등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동남권 지역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피 시나리오, 피난 경로, 방사능 보호 매뉴얼 등을 평소부터 숙지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도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상물품, 라디오, 배터리, 생수, 간편식, 상비약 등을 집안에 항상 최소 3일치 정도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 휴대폰 등으로 공공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차분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과연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7월 일본 대재앙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